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달러 다시 오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의 시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마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3%대 상승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올랐죠. 그 30일 NYSE 다우존스는 3.19% 상승했고요. 그리고 S&P는 3.35% 그리고 나스닥은 3.62% 올랐습니다. 그래서 7,774.15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도 많이 오르니까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3%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게 거의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일상화가 된 것 같고 선물이 어저께는 좀 좋지는 않았어요. 어저께 초반에는. 근데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선물이 플러스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꾸준히 오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0.1%, 0.1%대에서 뭐 0.4%대까지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고르게 나타나면서 꾸준히 올라가야지 이제 상승이라고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같이 이제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진짜 상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V자 반등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 확률 자체가 M자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어저께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고요. 한 7% 정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3.3%, 근데 3.4%, 알파벳하고 이제 아마존이 3.3에서 3.4% 정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올랐냐? 여기 이제 재택근무로 이제 팀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이제 77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밖을 못 나가니까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저화질로 서비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지메일, 행아웃, 뭐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비스가 다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아시아 지역은 좀 화질을 좀 떨어뜨려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래서 뭐 이번 기회로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아주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런 문화 자체가 이제 자리가 잡으면 지금처럼 이런 질병이 지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일상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는 게 당연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뭐 이제 게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앱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래머 집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요. 주로 동남아나 아니면 뭐 하와이 뭐 이런 데 이제 열대 지방 같은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가는 이유는 일단은 뭐 52시간 뭐 저희 일을 하는 게 제약이 없고요. 그리고 거길 가면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밤에 되면 나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노천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바나 뭐 이런 데서 좀 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또 이제 문을 열면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프로그램만 보내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재택근무가 아니라 뭐 재해외 근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하고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뭐 회사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클로로킨의 사용 허가를 했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예정이라는 뉴스 때문에 어저께 이제 장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 오른 이유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장이 오른 이유도 있고 장이 떨어진 이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장이 오르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고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의 사례로 봐서 한 미국도 한 4월 중순 정도면 아주 피크를 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4월 중순까지 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4월 중순이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잘못 들어가면 급등할 때 이제 탐욕 부리고 그다음에 추격 매수를 하죠. 그리고 급락할 때 이제 무서우니까 공포 때문에 이제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손해를 확정짓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반토막 계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먹을 때 또 많이 먹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3배수짜리 들어갔다가 이제 깡통 계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3배수니까 90%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책은 그냥 말뚝을 받거나 조용히 공황이 끝나는 신호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 뜨면 2달 기다리거나 아니면 8거래 연속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살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수의 심장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이런 공황에서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공황이 끝나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는 장에서 이제 벌어도 충분히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0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3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9포인트로 살짝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220원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위기가 아직 상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가 오르는 거 봐서는 소폭 오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이제 보합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떨어지면 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주 한 0%대 상승, 그러니까 0.1%, 0.2% 이런 0%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또 공황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어저께 20달러대에서 19달러로 이제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20달러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가 속출, 마이너스 유가가 뭐길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심지어 미국에서는 마이너스를 뭐 유가가 이제 뭐 돈 주고 이제 판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기름 버리듯이. 그래가지고 유가 그러니까 원유 시장에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넘쳐나면서 미국에서 원유 선물을 팔려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지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으니까 소비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고 이제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저렴한 이제 유종인데 그런 유종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왜 그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냐? 이게 재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재고 저장고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이제 감산 합의가 안 되고 내일서부터는 또 증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고 공급도 많이 줄었는데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이 현재는 한 4월 중순까지는 락다운 상태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행기 같은 거 못 타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안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싸운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셰일 업체를 죽이려고 이제 싸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벌써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비행기, 자동차 뭐 이런 아예 이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석유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쓰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석유가. 그리고 이제 벌써 봄까지 왔기 때문에 난방유 소비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제일 많이 안 쓸 때 이런 일들이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셰일 업체가 파산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꺾인 모습이긴 해요. 꺾인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번 기회에 그냥 뭐 날아갈 놈들은 다 날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확실히 하고 가야지 이런 좀비 기업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위험해질 경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 원래는 좀비 기업들은 이제 다 없애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를 키웠죠. 2008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쪽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자르지 않고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고용을 보존해야 되니까 증산을 했어요. 증산을 하고 내수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거는 첨단 기술 쪽이 아니라 전통 장비 아니면 전통적인 뭐 그런 주식들이죠.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원유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살리면서 그런 데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 그 이자도 못 내는 그러니까 팔아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그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제로 금리에다가 높은 이자를 이제 감당하려면 이런 셰일가스 좀비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그다음에 우량한 기업이 이런 기업들을 이제 사서 아주 이제 싸게 뭐 사우디나 그 러시아급은 안 되겠지만 뭐 지금 상황을 이제 견딜 수 있게 아주 싼 원가 자체까지 떨어질 수 있게 파산을 좀 해야 됩니다. 파산을 안 하게 되면 상당 기간 이런 그 저금리에다가 저유가 이게 이제 상당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안 오르니까 이제 저금리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부동 자금이 주가하고 부동산 쪽으로 가가지고 버블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지금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더 큰 버블을 만들면 그때는 진짜 큰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앞으로 3개월간 원유 자전거가 한계에 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과잉 공급분은 18억 배럴로 원유의 여유분 16억 배럴을 이제 웃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셰일업계 살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략 비축유를 사주겠다라는 건데 이것들도 변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거를 저장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게 파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뭐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미국 실물 경제에 이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 그때부터 진짜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다 보면 그때부터 주가 폭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우디의 그러니까 산유국 국부펀드가 2,250억 달러, 275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이제 JP 모건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금까지 154조 원이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석유 쪽이 무너지면 실리콘밸리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은 자금을 댄 데가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인데 이 비전펀드가 주로 이제 자금을 댄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유가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있고 비전펀드는 원래 이제 돈 못 버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위워크라든가 우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 사우디 같은 데서 이제 환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내놔라.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실리콘밸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도. 그래서 요즘에 실리콘밸리가 감원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도 청산이나 파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 이제
동시에 같이 폭락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감원을 하거나 그러면 월세를 낼 사람이 없잖아요. 월세를 낼 사람이 없으면 얘네들도 굉장히 비싸게 대출을 받고 이제 집을 샀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대출을 갚을 수가 없고 대출을 갚을 수가 없다 보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데 지금 현금 확보 위해서 장기화에 대비하자. 그래서 뭐 벅시와 해서웨이나 뭐 디즈니 화이자도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FT는 전 세계 투자 등급 기업들이 이달 들어 회사채 규모가 2,440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거고 그 지난해 9월 기록한 2,520억 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를 이제 갈아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려한 기업들, 뭐 디즈니,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벅시어 해서웨이 이런 데가 달러를 싹쓸이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싹쓸이 하면 달러가 남아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최대한 회사채 시장에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그 디즈니 같은 기업 있잖아요. 그런 데가 디즈니랜드가 벌써 이제 잠정 폐쇄됐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 이자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한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약에 갔을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비 때문에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먼저 움직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현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사채를 이제 투자 등급 자체도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금리가 쌀 때 지금 그 돈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회사채 투자 등급 회사채 투자 등급은 이제 안전한 거죠. 안전한 회사채 평균 금리가 3.9%까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투기 등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 6.64%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0에서 0.2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뭐 굉장히 좁게 좁혀진 거죠. 오히려 투자 등급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투기 등급하고 그 B 이하의 투기 등급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B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금리가 좀 더 쌀 때 더 많은 돈을 이제 확보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IDC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회사 투자 등급 회사채 평균 금리는 연 3.9%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기 등급 회사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6.64%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등급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그 투자 등급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더 많이 이제 올라가겠죠. 3.9%가 아니라 뭐 4%, 5%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랑 같이 또 붙어요? 투기 등급하고 붙으면 투기 등급은 다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뭐 7%, 8%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기 등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로 금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연준이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 처리된 회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연쇄 부도 조짐 해가지고 금융위 공포인데 지금 그 상업용 모기지 채권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영세업자가 급증한 탓이다라는 거고 다음 달서부터 미국 전역에서 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임대인들이 연이어 파산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트럼프가 부활절까지 경제활동 재개를 명령했다가 6월 1일까지 미뤘어요. 그러면 미국 전역이 지금 락다운 됐습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아예 영업을 못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영업자가 얼마나 버틸까라는 거죠. 그 미국의 자영업자들도 자기 집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길게 진행이 되면 그때는 담보 대출이 부도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2008년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MBS, 그러니까 그 주택 모기지 채권이 부도가 나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콜로니 캐피털의 톰 베럭 회장,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상업용 모기지 채권에 개입해서 지금 부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도를 막아야 된다. 임차를 못 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살 수는 있어요. 지금 뭐 법적으로 회사채는 못 사지만 지금 MBS 같은 경우는 살 수는 있는데, 얼마까지 사줘야 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칼 아이칸, 이 사람이 이제 기업 사냥꾼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업용 모기지 채권 시장을 상대로 공매도에 나서고 있다. 예. 아주 피냄새를 아주 제대로 맡고 있죠. 그래서 MBS를 이제 공매도까지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모기지 시장이 이제 작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냐, 상업용 모기지 규모가 지난 8년간 33%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때보다 커진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MBS,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규모보다 그 33%가 더 커진 거고, 그리고 2008년 10월에 2조 5,500억 달러, 이거를 이제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어디도 위험해집니까? 미국의 상업은행들도 줄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흥국들도 이제 달러 잡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흥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크게 이제 높아지고 있으면서,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 국채가 뭐 달러 표시 국채 금리가 10% 이상 높은 국가 수가 올해 18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더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돈을 못 빌린다라는 거죠. 그 달러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97년에서 98년까지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그 때나 아니면 2013년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때의 상황이 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때도 신흥국은 통화가치 추락에 의해서 외환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달러 가치 폭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그 129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미국의 증시가 확 떨어지면서 그때 한 30%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 증권회사들이 그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선물을 많이 샀는데, 선물이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죠. 그 레버리지로 돈 빌렸는데 주식이 너무 떨어지니까 뭐 돈 갚아라. 그 돈 넣지 못하면 그냥 뭐 이거 다 날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거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3개월물 달러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달러 이제 회사채를. 그래가지고 3개월물인데 뭐 금리도 좋다. 그러면 뭐 투자 등급이라든가 이런 그 장기물 회사채 있잖아요. 3년이나 5년물 이런 것들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물 회사채가 그래서 뭐 지금 3월 달에 안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언제냐? 4월 달입니다. 4월 달. 4월 달에 장기물 회사채 만기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장기물 회사채가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회사채를 계속 갚아나가는 구조인데, 발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사주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4월 2일서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120억 달러를 이제 푼다고 그랬어요. 600억 달러 중에. 그 요번에 이제 통화 스와프 해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근데 600억 달러 중에 120억 달러를 풀어버리면 이게 2008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안 푼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환율 방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어느 정도 환율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호주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0.2%에서 뭐 0.8% 이 정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1220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그 아래로 내려왔다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그렇고, 그 달러가 모자르는 게 뭐 현재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 그 2008년도 금융위기와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는 기업 파산하고 구조조정 한 다음에 제로금리 양적 완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지금은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 달러 인덱스를 먼저 꺾었어요.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 근데 실물 경제가 위기가 터지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쌍봉을 다시 만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이 먼저 무너지고 그 연준이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그 달러 인덱스를 꺾어서 주식 쪽으로 돈을 돌려버렸는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먼저 꺾인 거죠. 기업 파산 같은 거 없었는데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물 경제 위기가 터지면 그때는 다시 달러 인덱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달 4월 달에 회사채 만기가 들어오는데 그때 좀 잘 방어를 못하면 그 원화가 확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주식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는 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구간에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30% 구간이죠. 6,890 정도 될 겁니다. 6,890 정도 될 텐데 그쪽에 다시 한 10% 정도를 박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 환율로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250원 이하에는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 그때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커지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언제 타격을 입느냐 이런 뉴스들이 언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같이 등락이 심할 때는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달러 다시 오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